안녕하세요. 미남교수 신종 교수님의 총이치기공학. 오늘은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30분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심윤섭입니다. 어, 날씨가 어제 오늘 조금 선선한데요. 한겨울보다 이런 때 더 감기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감기가 걸린 상태인데 병원을 다녀도 주사를 안 맞아서 그런지 잘 낫질 않네요. 예. 어, 성공적인 총이치 제작의 목표는 상실되기 이전 상태로의 조직의 회복과 위치 회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이치 제작과 관련된 구강해부학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 총이치가 장착되는 구강해부학 구조의 이해를 통해 치아 상실 후의 조직의 변화 상태를 알아야 하고, 총이치 제작과 관련된 의치의 지지, 유지, 주연, 그리고 인공치아를 선택 또는 배열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양형의 상태, 그러니까 구강의 모형과 음영의 상태, 인상체나 총이치 구조를 서로 연계해서 대응 부위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악 무치학 구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무치학의 구조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순소대, 협소대, 순축전정, 협축전정, 익돌 상악절은 국외소와 진동선, 잔존치조제, 상악결절, 절치유두, 정중국외봉선, 국외추벽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부분의 상악 순소대를 보시겠습니다. 상악 양 중절치 사이에 순측 치은에서 위쪽으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총이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은 상악 순절은, 그리고 이 상악 순절은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이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형성되면 의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글 해부학 용어로는 윗입술 주름띠, 음영은 윗입술 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B 부분은 상악 협소대인데요. 상악 순소대와 모양은 비슷하며 위치는 소구치의 협측치은 부근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한 개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넓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총이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 협절흔이라고 합니다. 상악 협소대를 전방으로 당기는 근육인 구륜근과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절흔은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한글 용어로는 윗볼 주름띠, 음영은 윗볼 패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B 부분이 좌우측이 개수가 다른 게 사진으로 보이시죠? 구강 모형과 임상 모형을 보시면 구강 모형 A 쪽에는 모양이
협소대 모양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모형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보이고 D나 B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씩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악 순서대와 협소대 사이에 C 부분 상악 순측 전정이 있습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상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정중선 양측이 순서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위치 부분을 상악 순측연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 역시 의치의 주연에 해당하므로 높이와 두께가 기능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전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구순점막이 굽어져서 치조제로 이행되는 부분을 은순이행부라고 합니다. 한글 용어로는 윗입술 안뜰, 음영은 윗입술 날개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협소대부터 후연 쪽으로 D 부분에 상악 협측 전정이 있습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협측 치은에서 윗 방향이 뺨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상악 협소대 원심으로부터 상악 결절의 외측까지 이르는 부분이다. 협전정의 크기와 형태는 부분적으로 하악골의 측방 운동에 의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입을 크게 벌릴 경우 하악골의 하악지가 전정의 연장 범위를 알 수 없게 방해하므로 전정의 연장 범위는 폐구 시에 측정하게 됩니다. 협전정은 후방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보통 다른 주연 부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위치의 부분을 상악협측연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는 상악골에 권골돌기가 있어 의치의 변연부가 직접 닿으면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완압부를 형성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의치의 협측연의 원심 끝부분은 하악골 운동 시 하악지가 의치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제작해서는 안되고요. 이 전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서 구협 점막이 굽어져서 치조제로 이행되는 부분을 은협 이행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악결절 후연에 위치한 익돌 상악절은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평골의 익상돌기와 상악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은을 말하며 상악 총위치의 양측방 후연 경계가 됩니다. 이 절은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없어서 이 부위에 압박을 가해 후국의 폐쇄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음형은 익돌 상악 봉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외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부 최후방에 정중 국외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개구하고 연조직상에 위치합니다. 모형상에서 상악 의치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이 되면서
진동선은 국외소화에서 대략 2mm 전방에 위치합니다. 인상체에서는 이 부위가 융기로 형성되는데 국외소화 융기라고 합니다. 국외소화 앞에 있는 진동선은 환자가 아 소리를 낼 때 국외 부위가 떨리기 시작하는 부위를 그은 가상선을 말합니다. 이 선은 양측 익돌 상악절음까지 연장되고 대략 중앙 부위에서는 국외소화 전방 2mm에 위치합니다. 진동선은 경구개와 영구개 사이에 있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항상 영구개 상에 위치하고 이 선은 명확하게 그어진 선이라기보다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형상에 나타나는 해부학 구조가 아니므로 치과 의사가 직접 구강 내에서 확인하여 설정하고 인상을 통해 모형상으로 옮기게 됩니다. 모형상에서 이 진동선 부근에 구를 형성해주면 이 부위에 해당하는 총위치 후연에는 리치가 형성되어 구강 내에서 총위치의 의치상 후연 폐쇄가 이루어져 상악 총위치의 음압 유지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감기 때문에 코가 자꾸 맹맹해서 듣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살펴볼 곳은 잔존 치조제입니다. 지금 H 부분에 H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H부터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아치를 궁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전부 어, 이제 잔존 치조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제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윤기를 잔존 치조제라고 합니다. 상악에 있어서 의치를 장착했을 때 가장 크게 압력을 주는 주압력 지지부가 되며 인상체와 의치에서는 치조제와를 형성합니다. 자연치아가 상실된 후에는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는데 상악 치아의 치조벽은 일반적으로 구개측이 두껍고 순협측이 얇아서 치아가 상실된 후에 진행되는 흡수량은 순협측에 있는 치조벽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치조골의 흡수 방향이 내상방으로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무치압 구강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잔존 치조제의 최후방에 있는 치조돌기 부위를 상악결절이라고 합니다. 총위치에서는 결절와를 형성하고 이곳에는 인공치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절치유두입니다.
절치유두는 양 중절치 사이 바로 설측에 위치하며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총위치에서는 절치와를 형성합니다. 비구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절치공을 덮고 있어 압박 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완압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부위입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면 치조제는 절치유두 가까이까지 이동이 되며 심할 경우 치조제 정상에 절치유두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연치열 상태에서는 절치유두의 중앙을 연결한 수평선을 그으면 대략 좌우 첨두와 일직선이 되고 중앙에서 중절치 순면까지 거리는 대략 8에서 10mm 정도가 됩니다. 절치유두를 통해 치조골의 흡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 배열 시 전치 부위 위치와 수직 고경을 결정하는 해부학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형상에서의 좌우측을 동일하게 나누는 정중선을 설정하는 지침으로도 이용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 무치아 구강 사진을 보시면 사진마다 절치유두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도 있고 위치도 조금씩 다르게 보여집니다. 절치유두로부터 경국의 중앙부 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정중구개봉선이 있습니다. 선상으로 융기된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정중구개봉합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골륜기 상으로 크게 돌출되어 구개융기를 형성하면 점막층이 얇아 총이치가 압박을 가할 때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총이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완압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음영은 정중구개구라고 합니다. 경국의 전방 부위에 정중구개봉선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융선 모양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구개추벽 또는 구개주름이라고 부르고요.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소리를 내는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며 환자에게 최대한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 의치상의 구개연마면 상에 재현되기도 합니다. 상악에서 의치를 장착했을 때 의치에 작용하는 힘이 전적으로 미치지 않고 2차적으로 작용되는 부압력 지지부가 되며 총위치와 인상체에서는 구개추벽구를 형성합니다. 어, 무치악 구강 모습과 인산 모형을 보시면요. 어, 지금 무치악 구강 A 사진을 보시면 구개추벽, 구개주름이 선명하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사진 같은 경우는 잔존 치조제
많이 흡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는 눈이 조금 어, 이게 제가 보는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모형의 C 부분을 보시면 협소대가 두 개 있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 A나 D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보입니다. 다음은 하악 무취학 구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은 상악과 마찬가지로 순서대이고요. 하악 순서대입니다. 하악 양중절치 부위 순측 치은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하며 구륜근에 부착을 둔는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 매우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의치는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적합되어야 합니다. 총이치의 하악 순측절은이 여기에 접촉됩니다. 그리고 협소대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악 순서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 하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위의 협측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주름띠를 말하며 총의치의 하악 협측절은이 여기에 접촉을 하고요. 이 소대는 구각을 통해 상악의 협측소대와 연결되어 의치의 주연과 연마면 및 치아를 거쳐 활동성 있게 작용되므로 이 부위에서 의치의 연장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하악이나 마찬가지로 순소대나 협소대 그리고 어, 조금 이따 나올 설소대 부분 같은 경우는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의치를 제작할 때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동성 있는 부위들의 그 운동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 부분인데요. 하악 순측 전정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아랫방향의 하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정중선 양측으로 순서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위치 부분을 하악 순치견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구륜근과 하순 하체근의 근섬유가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주행하기 때문에 주연을 연장하는 데 제한을 받는 부위입니다. 협소대 뒷부분으로는 협소대와 교근지역 전방부까지 협측 치은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협측 전정이라고 하며 총위치의 협치견이 여기에 접촉하게 됩니다. 전정이 내측으로는 하악의치의 주지지부가 되는 협축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악 중절치 설측치음 부근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주름을 말하며 혀를 올리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총이치의 설측절은이 여기에 놓이게 되고 저항성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하고 때로는 매우 넓어서 의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상체득 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그 기공학 개론을 혼자서 보다 보니까 이 설소대하고 연결돼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이 부분을 뭐 잘라서 그 설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설소대를 잘라서 그 치료를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잘라도 뭐 혀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어, 뭐 다른 협소대나 뭐 순소대 같은 경우는 자르는 뭐 수술에 대해서 못 본 것 같은데 이 설소대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어,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거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조 설축구, 치조 설축 변형구라고도 하고요. 혀와 잔존 치조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축 소대로부터 후악 설공막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의치의 설축 변연부가 접촉되는 공간입니다. 설축 변연부의 후연은 후악 설골막과 혀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고요. 의치의 주연은 혀의 끝을 치조제 상전방에 댔을 때 후악 설골막과 접촉되도록 연장해야 합니다. 설측 변형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설측 소대에서 악설 골근선이 변형구의 하방으로 내려간 지점까지를 말하며 전악 설골 근화를 형성하며 음형인 의치와 인상체에서는 전악 설골 근융기가 됩니다. 중앙 부위는 전악 설골 근와에서 악설 골근선 후단까지의 부위를 말하는데 악설 골근선의 돌출로 인하여 망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악설골근 후단에서 후악 설골막까지이며 후악 설골 근화를 형성합니다. 이 부위를 기능적으로 형성할 시 설측 변연부는 인상면에서 보았을 때 전형적인 S자 곡선을 이룹니다. 의치의 주지지부로서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부에서는 내외 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골은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고 대구치 부위는 치근 장축과 하악골체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외축으로 진행되어 악궁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상악 잔존치조제와는 다른 설명이죠. 상악 같은 경우는 악궁이 점점 작아지는데 하악의 경우에는 악궁이 점점 넓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존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 구치 배열 시 구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 구조를 구후융기, 후구치 융기라고 하며 H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위해 의치상을 제작할 때는 이 부위를 피개해야 합니다. 또한 교합평면 설정이 후방 기준 부위가 되고 총위치와 인상체에서는 후구치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협측봉, 협측선반이라고도 하고요. 하악 협소대와 교군 지역의 전방부 사이에 있으며 내축으로는 잔존치조제정, 외축으로는 외사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후융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넓을 뿐만 아니라 저장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어 저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하악에서의 주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조제 정상에 오는 교압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협근 일부가 협치견의 하방에서 치조제 정상 근처까지 주행하고 있고, 다른 근육과 달리 이 부위와 평행하게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근이 수축해도 의치가 저항을 받지 않으며 의치 변형 부위가 협근 밑에 놓이면서 협근이 수축해도 의치를 들어 올리지 않게 합니다. 외사선, 하악 잔존 치조제의 구치부 원심 협측에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융선을 말하며, 치아가 상실된 무치악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총이치와 인상체에서 외사구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설결절, 악설골근선의 하악 후단 하악 제3대구치의 설측 부위가 골 융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로 치아 상실 시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총이치와 인상체에서는 설측 결절와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설골근선, 내사선이라고도 하고요. 하악골 하악체 내면의 이극에서 후상 방향으로 주행하는 융기로 구강절을 형성하는 악설골근이 부착되며, 구치부의 치조돌기가 심하게 흡수되면 치조제 정상이 악설골근의 선에 이르러 더욱 돌출되고 예리하게 됩니다. 의치의 주연은 기능운동 시 마찰에 의해 동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 융선 밑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주연의 길이는 구강절을 형성하는 근육의 운동에 따라 기능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의치나 인상체에서는 악설골 근구를 형성합니다. 하악 무치악 구강의 모습과 임상 모형의 모습입니다. 어, 무치악 구강 D번 사진에 보면 설소대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어, C 같은 경우는 잔존 치조제가 많이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상 모형을 보시면 A나 B, D 같은 경우는 협소대가 잘 보이는데 C 같은 경우 협소대가 잘 보이질 않고요.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악 구강 모형과는 다르게 하악 구강 모형의 경우에는 잔존 치조제가 좀 넓게 보이네요. 예. 이상으로 30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